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네? 예. 아이고, 참.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이왈 기는 불칭기력이라 칭기덕야이니라. 자이 가라샤데 기는 그 력을 칭한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칭함이니라. 자, 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면 말맞자 옆에 이 발할 기자 같은 이게 발할 좀 복잡한 글자인데 발할 기자예요. 발하다. 그래서 합쳐서 그 말 이름으로 특히 천리마 아주 잘 달리는 말로 말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기는 그러니까 천리마라고 하는 말은 불칭기력 칭은 이제 일컫다. 근데 이 저울이라는 그 1차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평을 맞춰가지고 어떤 그 바라는 원하는 그 값을 맞추는 거, 또 값을 재보는 거 이런 걸 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일컫다, 뭐 칭찬하다, 칭송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불칭기력 그러면 천리마라고 할 때 말이 잘 달린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그 힘,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칭기덕야, 그 덕을 칭하는 일컫는 거다. 좋은 말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력은 물리적 힘을 말하고 덕은 길들임을 말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이 어쨌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또 주인과 호흡을 잘하고 잘 길들고 이런 걸 말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재능만 또는 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큰 크게 이제 깊이 더 뭐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기는 불칭기력이라 칭기덕이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불칭 그다음에 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적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력, 기덕 이렇게. 그다음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장을 단정하고 좀 뭐라고 할까 또 확고하고 뭐 이런 뉘앙스를 또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호기왈 이덕 보원이 하여 한이 있고 자이왈 하이 보덕고 이직 보원이요 이덕 보덕이니라. 호기 가로되 덕으로서 원을 보함이 어떠하니 있고 자이 가라사대 무엇으로서 덕을 보하리요 직으로서 원을 보하고 덕으로서 덕을 보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맥락이 되게 좀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한 것이 있는 게 일단 문형으로 따지면 이덕 보원 덕을 써서 원을 갚다 이 말이죠. 덕으로서 원망을 갚는다. 원한을 갚는다. 덕으로서 원한을 갚으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묻는 맥락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원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원한을 계속 원한으로 갚아 나가고 보복을 하게 되면 보복은 악순환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 처음에 원한을 끼친 당사자는 하고 또 피해자는 이미 그 말이죠. 과거 사실이 돼도 그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보복의 악순환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국제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시아파 순위파 이런 갈등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또는 사소한 것에 비롯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수천 년, 오랜 그 의논관계가 형성이 되면 영원히 해소 안 되기 쉽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건 정말 숭고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의 비유 중에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덕으로 원망을 갚는 방법이시죠. 이거는 어쨌든 그 자체가 숭고한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득 보완하여, 이득 보완하면 하여 어떠합니까? 이게 하여라고 물은 거는 이제 그 앞에 것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어떠합니까? 어떤 기정 그 주제나 주제 의식을 내세우고 나서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걸 지시할 때는 여지하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여지하. 이럴 때는 여하가 도치되죠. 그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지시 목적어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이득 보완하고 이렇게 약간 휴지를 두고 하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결적으로 쭉 이어서 할 때는 이득 보완이 여지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여지하로 한다는 거죠. 하이보드 그러면 무엇으로서 덕을 갚느냐 이런 경우에 하는 그 의문 대명사지요. 그래서 이하 안 하고 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이 자체가 무엇으로서 어떻게 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다 이런 그 수거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보드. 그럼 뭘 덕으로 그러면 덕은 뭐로 갚냐? 이제 덕으로 원망을 덕으로 갚을 경우에 그럼 덕은 뭘로 갚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거기에 대한 해결 답으로 이렇게 하이보덕 이 하자 자체가 의문 대명사니까 이 문장 하이보덕 자체는 의문문이 되죠. 의문구가 되죠. 의문 문장이 하이보덕. 그러면 이직보원 이덕보덕. 그러니까 이제 원은 직으로 갖고 덕은 덕으로 갚는다. 그런 의미죠. 이 적이라는 그 관념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성, 정의,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 또는 공동체의 어떤 자생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작은 규모 속에서는 그 원망을 짓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덕으로 감싸 안고 포용해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이익사회, 말하자면 2차 사회, 아니면 큰 규모 사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원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빠져버리면 도리어 법외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법률의식이라든가 사회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훼손이 심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정직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정의로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 어떤 잘못을 과오를 뉘우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든가 할 때는 포용을 할 필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죠. 관용을 무턱대고 베푸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 회개를 할 때는 뭐 넉넉하게 받아들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어쨌든 이런 걸로 봐도 우리는 노자나 장자처럼 의무적으로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공자는 상당히 논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라는 것과 그 동사,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이 관계의 문장이 굉장히 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이제 동사 목적어 구조를 병렬식으로 나열해 나가는 방식,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행위를. 그럴 때 이와 그다음에 EA 동사 B, EA 동사 B 이렇게 조기왈 이득 보원이 하여하니 있고 장왈 하이 보득고 이직 보원이요 이득 보득이니라. 특히 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선시대 사상가 가운데 우암송시열의 사상의 기류를 저류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맥락이 직이라는 관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맹자에도 보면 직으로 호연지기를 기른다 하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직이라고 하는 게 사회 정의 또는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그 덕목이라고 보다 가치 지향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자왈 막아지야부 인저 자공이왈 하위기 막지자야 있고 자이왈 불원천하며 불우인이요 하하기 상달하노니 지하자는 기천호인저 자이 가라사대 날 알리 없은저
자공이 가로되 어찌 그 자를 알리 없사니 있고 자이 가라사대 천을 원치 아니하며 인을 우치 아니하고 하로 학하야 상으로 달하노니 나를 아는 자는 그 천인저. 자, 막아지야부에서 막은 그 아무도 하지 않다, 아무도 뭐뭐 하지 아니하다라는 또는 어느 것도 뭐뭐 하지 않다, 아무것도 뭐뭐 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떤 비교되는 또는 뭐 조건이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강, 막대, 막역 이렇게 말할 때는 어느 것도 이것보다 더 이런 한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죠. 막아지, 막아지 요게 이제 실제적인 의미부고 야부 요거는 이제 그 감탄형 어기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막아지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막이 부정어가 되니까 또 이제 그리고 또 아는 1인칭의 경우 목적어가 대부분 동사 앞에 오는 경우가 많죠. 기라든가 뭐 자라든가 기는 뒤에 오는 경우 위기 뭐 근데 자나 아는 아와 같이 1인칭 대명사는 보통 동사 앞에 온다는 거, 서술어 앞에 온다는 거. 이런 게 한문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문형이죠. 그래서 막아지 그러면 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아는 이는 없다. 그 말이죠. 자공이 그래서 자공이 말하죠. 하위 기 막지자야 있고 하위는 하 무엇하고 위는 뭐뭐이다 되다 하다 뭐 위하다 이런 의미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여요. 일반적 우리 언어로 번역해 나간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위가 위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하다는 게 우리는 위하다 뭘 위해서 for 이런 의미가 되지만 여기서 위는 그것을 근거로 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위 무엇을 위하여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째서 어떻게 뭐 이런 뉘앙스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위 대신 하이를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와 이는 사실상 의미상 서로 호환 관계에 있는 것이죠. 호환할 수가 있죠. 이가 옛날에 그 원칙적으로 이가 용 또는 위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또는 기가 이제 지시사가 되니까 그 막지자라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로 보게 돼요. 기가 일단 지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막지자니까 막아진데 막지자 이렇게 했죠.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이렇게 똑같이 막이지만 지자는 2인칭 또는 3인칭의 그 대명사의 경우 타칭이니까 목적어가 타칭 목적어니까 뒤에 오고 이건 자칭이 제기적이니까 앞에 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막지자야 있고 그랬더니 자왈 불원천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불오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게 이 우자가 허물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아까 그 우암송시열 우암 우암 우암송시열 이 우자 쓰죠. 허물 탓하다 뭐 또는 더욱 또 이런 의미 더욱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탓하다 탓하다 남 탓하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 남을 탓하고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불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앞에 뒀으니까 하지 않는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또 사람을 탓하지 어떤 원인이나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걸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학이 상달 하학이 상달 이 장소가 방향성을 띌 때, 공간이나 장소가 방향성을 띌 때 보통 동사 앞에 와가지고 부사적으로 쓰인다. 이런 용어가 아래로 배우고, 아래에서 배우고, 또는 아래로 배우고, 상달 위로 도달하고. 그러면 이 처음에 배울 때 처음부터 막그 고상하고 현란한 이런 추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서 교육 열풍이 한동안 엄청 불고 막 논술 불고 이럴 때 강남에서 막 이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텐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독서 교육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이가 없다고. 근데 그 연령대에 읽을 만한 게 따로 있고 그 연령대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니체나 뭐 노자나 뭐 이런 것들을 장자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읽으면 뭐 재미삼아 읽을 수 있지 읽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그런 걸 읽어야 지혜가 생기지 처음부터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누각을 지을 수는 없죠. 자, 1층부터 차곡차곡을 그걸 그 앞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엽등이라고 하죠. 엽등. 등급을 막 뛰어넘는 걸 엽등이라고 하죠. 그 엽등에서는 하학상달 이게 정말 공부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는 정말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입니다. 하에서 차곡차곡 배워가지고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높은 누각을. 광주가 하필이면 근래에 그런 사건이 많았는데 이렇게 토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건축하다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나고 어이없고 참 참혹하고 그런 일들이 광주에서 하필이면 몇 번 있었는데 보세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또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시작해야지. 예, 뭐 처음부터 막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악이 상달. 자, 요런다 나는. 그러니까 불언천 불의인 하악 상달한다. 이 자세가 어쨌든 상황성으로 주어진 경우에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타고난 운명이나 또는 남이 어떤 그 원인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서 문제 삼겠다. 나 스스로가 반성하고 나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삼겠다. 그 다음에 하학 상달은 처음부터 너무 막 거창하고 그런 걸 포부를 내세운 게 아니라 차곡차곡 내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까운 데서부터 해가지고 차츰차츰 깨쳐나가겠다. 이게 나의 자세다. 근데 이런 사람이다 말하자면. 나 이런 점을 몰라준다. 지금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인데, 세상이 지금 몰라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하자는 기천호인저, 그럼 나를 아는 자는 기천호인저. 그래서 기는 지시사지만 우리가 추측의 의미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은 뭐이다 이렇게 지시적으로 말할 때는 기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또는 차 또는 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시했죠. 이런 경우는 뭐는 뭐이다. 그것은 뭐이다. 근데 기는 그라고 하는 그 기자로 흔히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다분히 뭔가 가정적 조건이라든가 또는 미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기천노인전이가 아마도 하늘일 거다 이런 그것은 하늘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이다 이런 거하고 그것은 뭐일 거다 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 기천냐는 그것은 하늘이다라고 단정하는 거라기보다도 아마 하늘일 거다. 하늘만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물론 상당한 신뢰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정말 하늘이 날 알아줄 거라고 확 믿는다. 이런 게 담겨 있지만 기라고 썼을 때는 이것은 이제 다분히 기대하는 그런 맥락이 엿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이왈 막아지 야부인자. 자공이왈 하위 기 막지자야 있고 자이왈 불원천하며 불우인이요 하하기 상달하니 지하자난 기천호인자.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맥락과 뉘앙스가 조금씩 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면 우리가 사실상 어느 언어라도 의미부는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거라도. 뜻과 지시체가 명료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문법적 기능만 하는 이런 게 정말 어렵죠. 우리나라 말도 조사 구조가 발달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 조사를 어떻게 쓰냐면 어다르고 아다르고 뭐 로서다르고 로서다르고 이런 식으로 요즘 뭐 우리나라 학생 사람들조차도 잘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IT가 발달하면서
뭐 부수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로서 구별 못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죠. 자, 공백료 이 소자로 개손 이언을 자복 경백이 이고왈 부자이 고 유혹지어 공백료 하나니 오력이 유능 사저 시전이다. 자이왈 도지장행야여 도명야이며 도지장폐야여 도명야니 공백료의 기여 명예하이리요 공백료의 자로를 개손에게 소하야날 자복 경백이 써 고하야 가로되 부자의 진실로 공백료에게 혹지를 둔나니 내 힘이 오히려 능히 시조에 사하리이다. 자에 가라사대 도의 장차 행함도 명이며 도의 장차 폐함도 명이니 공백료이 그 명예 어찌리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사건이 이 공백료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공백료, 그 다음에 자로, 그 다음에 개손, 그 다음에 자복경배, 그 다음에 공자. 지금 거론된 사람이 일단 다섯이에요. 실제 대화는 이제 자복경백과 공자 사이의 대화지만 그 사건이나 상황과 정황과 다 관련돼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다섯이죠. 자, 일단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공백료가 개손이니까 계시의 당주죠. 계시 가문의 당주. 개손에게 자로를 자로는 이제 사니까 아마 개손에게 벼슬을 하려고 하는 또는 벼슬을 하는 이런 신분이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 공백료는 이제 자로와 라이벌 관계거나 아니면 은원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제 지금 자로를 지금 개손에게 이제 헐뜯고 있다 이런 상황 맥락이죠. 자, 그다음에 자복 경백에 대해서는 자복이 시이고 시라고 그랬죠. 시. 경이 시호고 백이 자다. 그런데 이 백은 여기도 백 나오고 여기도 백 나오지만 이 백은 자이면서 서열을 항열을 나타내죠. 항열. 그러면 이제 맞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백인데 맞이예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게 시호고 자복이 시. 시라고 했죠. 이 시는 어떻든 혈통과 혈연의 그 리니지 중에서 그 집단 또는 그 소속된 사람들을 더 특정하거나 특징하거나 또는 뭐라면 성격, 특징, 직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분 지을 때 더 큰 집단, 혈연 집단 내에서 일부를 더 특징할 때 시를 쓰죠. 요거는 이제 그런 건 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복 경백이나 뭐 공백료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노나라를 구성하는 노나라의 여러 세력을 구성하는 한 가문 패밀리 정도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 밑에 주석에도 자복하라고 되어 있죠. 자복은 노나라 대부이고 자복하이다. 그러니까 노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신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설명, 공백료가 개손에게 자로를 참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개손이 좀 더 높은 그런 세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고. 그러니까 공백료가 개손에게 자로를 이제 소했다. 소는 헐뜯다, 참소하다. 우리가 말하는 참소 이런 뜻입니다. 참소하다. 요 글자는 사기죠. 초하루 사기죠. 망 써가지고 보름이고 그리고 삭망 해가지고 초하루 보름을 삭망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기망이란 말 이미 기자 망 발할 망쳤어요. 요거는
열렸어요. 16일. 요걸 특별히 기망이라고 합니다. 그 소동파의 유명한 적벽부에 임술지추 뭐 7월 기망에 이렇게 나와요. 임술년 가을 7월달 열렸어요. 이렇게 임술지추 7월 기망에 소자여 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기망이라고 씁니다. 뭐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사기예요. 사기. 근데 요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참소하다 헐뜯다 그런 의미로 쓰요. 헐뜯다 우리말로 참소하다 헐뜯다. 그래서 이 자복 경백이 그 상황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아래에서 자복 경백이 고하였다. 그 내용을 알려줬어요. 지금 개손에게 공백료가 자료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공자의 제자니까 공자한테 나와서 그랬겠죠. 근데 부자 고유 혹지어 공백료 요게 이제 역시 이것도 상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백료가 이제 그 뭐야 저 자료를 헐뜯고 있으니까 개손이 홀딱 넘어갔다 지금 공백료의 말에 지금 그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는 여기서 논어에서 부자는 대체로 3인칭을 지칭한다 그랬죠. 근데 명자 때 내려오면 이미 2인칭 지칭도 하는데 2인칭을 지칭하게 되는데 당신 이럴 때 부자 이렇게 말하는데 논어에서는 대체로 부자 그러면 3인칭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자하고 맹자 사이 시차가 한 100여 년 가량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습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전주시대를 하더라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고유 혹지여 자로 공백료 이 말은 부자가 고유 혹지 뭐 자 이렇게 됐어요. 공백료. 여기까지가 또 이제 역시 상황 설명이죠. 현 실제 상황 설명. 고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유가 두다라는 수로죠. 수로 두다라는 수로. 그러면 고는 수로 앞에 쓰여가지고 부사어로 쓰니까 본디, 뭐 본래, 애초에, 정말, 참으로 뭐 이런 형용사로 쓰면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견고한 고독. 다현 김현승 시인의 시 세계의 화두가 고독 실존주의 같은 영향을 받아요. 요즘 견고한 고독 뭐 이런 시적 이야기 있죠. 그 고유 본래 가지고 있다. 뭐 상당히 가지고 있다. 뜻밖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있는 혹지를. 혹지는 혹은 약간 미슬리드. 그러니까 뭐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걸 혹이라고 우리가 현혹되다, 뭐 의혹을 품는다, 뭐 그런 거죠. 요 글자가 발음이 역, 국, 혹, 뭐 이런 의미의 혹, 발음은 혹인데 이런 글자에 쓰이죠. 역이나 국이나 혹이나 이런데 여기서 이 혹자 밑에 마음심 붙여가지고 이제 혹하다, 헷갈렸다, 홀딱 넘어갔다. 그런 지예요. 혹지, 혹한지.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개손이 공백녀의 말을 홀딱 믿고 자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은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고 여기는 공백녀니까 공백녀에게 혹지를 두었다 이 말은 공백녀의 말에 생각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복경백이 자기 생각을 의도, 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오력, 유능, 사저시죠. 오력, 내 힘이죠. 근데 이 오가 이런 경우에 my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1인칭 소유 대명사의 오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오력, 그럼 my power, my talent 뭐 이런 뜻이죠. 여기 능력, 역량, 뭐 힘 이런 거니까. 그럼 나의 힘이 그 다음이 부사어 유가 나오죠. 유.
내 힘이 유라는 부사어예요. 능은 보조동사. 보조동사. 사는 이게 본동사죠. 저, 시, 저. 자, 내 힘 여기 주어고 유는 가는 오히려라는 오히려 약간 양보하는. 능은 이제 보조 동사로도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사가 이제 그 원래 가게라는 뜻도 있고 또 방자할 사 그래가지고 멋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뜻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걸다 이런 뜻이에요. 내 걸다. 이게 주석에 보면 진시야 이렇게 되는데 진시야 이렇게 되는데 시는 시체지요. 시는 베풀진이니까 시체를 이렇게 그 현시한 시체. 옛날에는 그 신체형을 사용했고 형벌에서 신체형을 사용했고 또 그 일벌백계라는 그러니까 형벌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보복법과 그다음에 이제 경계의 그 말하자면 본질이 있죠. 보복의 그 본질, 그다음에 원칙, 그다음에 경계의 원칙,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너도 이런 짓을 당할 수 있다. 너도 만약에 잘못하면 이런 벌을 당한다 하고 처벌한다는 뜻으로 경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가계사로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사라는 말을 쓰죠. 말이 서사라고 들어봤죠. 그 이상이 서점 주인을 본 적 있는 건 그 책 서점 이름이 말이 서사였던 서사 이렇게 가계사자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렵죠. 잘 안 쓰는 글자죠. 요즘은 저는 지어의 준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내건다. 그것을 내건다. 어디에 그것을 어디에 시조에 시조는 시장 이런 뜻입니다. 시장.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내 능력만 가지고도 공백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복경백은 역시 논하라 대부급이니까 개선보다는 조금 이제 끝발이 작아도 여전히 그 뭐랄까 위상은 약간 비슷한. 왜냐하면 계시 집안도 원래 대부 집안이잖아요. 가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자복경백도 마찬가지로 그 대부라는 거예요. 근데 공백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는 잘 안 단타입니다. 정보가. 아무튼 내 힘만으로도 내 역량으로도 충분히 공백녀를 시조에 그 죽여가지고 이제 시조에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다. 참수해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십시오. 지금 이 엉터리 같은 공백녀가 자료를 개선 씨에게 헐뜯었으니까 지금 개선 씨가 자료를 지금 뭔가를 의혹을 품고 있는데 이게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데 이런 놈은 따끔하게 좀 처벌해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죠. 그 뒤에 이제 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 지금 생략돼 있고 생략됐는지 빠졌는지 뭐 원래 없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맥락이 그런 맥락이 됐죠. 그랬더니 자와 선생님이 말하기를 요 뉘앙스를 잘 문장의 뉘앙스 한번 보십시다. 도지 장행냐 여 명야. 자, 도지 장패야 여 명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 우리 언어와 정통적으로 읽을 때는 이 여의 그 토를 둬가지고 자, 도지 장행야 여도 명야며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 도지 장패야 야도 야여도 명야. 근데 여기서 도지 장행야 요거는 도가 장차 행해지다죠. 근데 요 지가 들어가면 이제 만약에 도가 장차 행해지다라는 진술을 할 것 같으면 도장행 이렇게 할 건데 도가 장차 행해졌다. 질 거다. 근데 여기에 뒤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지가 들어가가지고 요 전체를 한 묶음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문장의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말을 보여준 거죠. 근데 야는 문장에서 대체로 강조를 하거나 또는 뉘앙스를 좀 정돈하거나 휴지의 어떤 말하자면 리듬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집어넣는 부드럽게. 근데 그 문제는 여예요. 여. 근데 요 여가 그 뒤에는 명리하다, 운명이다, 팔자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오더라든가 맨데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로는 명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미 인간의 개인적 역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조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를 초월해 있는 조건, 그걸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 또는 맨데이트.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동양 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인 천명도 오더 또는 맨데이트 오브 헤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명이다. 근데 문제는 도가 장차 행해질까 지겠지 그러나 명이다. 이런 여가 들어가면 상당히 그 유보하는. 도는 장차 행해질 거라면 그거는 명이다. 그래서 열을 만약 여기다 끊으면 도가 장차 행해지는구나. 행해지지만 명과 더불어 한다. 이렇게 보는 번역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야여 이렇게 어기를 묶어가지고 도가 장차 행해질까 뭐냐 행해질까 보다 행해지려나 보다 또는 행해지겠지 이게 하여튼 요거는 단정이지만 여는 유보적이거든요. 그 뉘앙스가 여는 이 감탄 또는 의문 이런 어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단정이라고 보면 단정 더하기 그러니까 도가 장차 행해지겠지만 그것은 명이다. 근데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 그것은 명과 더불어 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지 장패하여 명이야. 도가 장차 패해지겠지 그것도 명이다. 이런. 이제 요거는 이제 공자의 이제 그 세계관이죠.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봐. 이제 이렇게. 나의 가치관은 이래.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공백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 문법적인, 언어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공백료, 기, 여명하. 자,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이덕 보원은 하여하니 있고 그랬잖아요. 하여하니 있고 이렇게 물었죠. 이덕 보원이면 하여하니 있고 이럴 때는 그 문장 그 자체가 앞에 토픽이 있고 그 토픽 전체를 따와 가지고 그냥 하여 어떻습니까? 앞에 약간 이게 단정해 버리고 말하자면 문장을 끝맺어 버리고 이제 의향을 물을 때 그냥 하여 이렇게 물었죠. 근데 그 다음에 여지하 이런 용어가 나왔듯이 여기도 공백료라는 이름을 기, 여, 명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명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를 도치시키고 명이라는 목적어를 사이에 이럴 경우에는 여하가 된다. 여하. 근데 이게 없으면 하여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차이가 그 수사적으로 한문 문장에서 잘 됩니다. 뜻은 둘 다 똑같이 어떠하다, 어떠냐, 이런 맥락인데 목적어를 두냐 안 두냐 사이에 지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여 또는 여. 근데 후대에 와서는 명대 이후로는 명대, 송대 하여튼 그 중세 한문 이후로는 문어체에도 여하와 하여가 크게 구별 안 되게 쓰인 것 같더라고요. 여하로도 쓰기도 하고 하여로 현대에서는 아예 별 구별 안 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용법의 차이가 보인다 하는 정도. 공백료의 서자로어 개선위원을 자복 경백이 이고할
부자이 고유 혹지여 공병요 하나니 오력이 유는 사저시조이니이다. 자이왈 도지 장행야여도 명예이며 도지 장폐야여도 명예이니 공병요의 기여 명예하이리요. 그다음에 자이왈 현자는 피세하고 기차는 피지하고 기차는 피색하고 기차는 피언이니라. 이거는 이제 요 글자 원래는 벽인데 벽, 뭐 죄줄 벽, 뭐 임금벽, 뭐 하여튼 벽 글자인데 여기 원래는 피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피할 피. 벽. 그래서 요게 발음상 벽이나 피의 민말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여기 이제 언이 붙거나 언이 붙으면 비유하다 비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굿을 오기 붙으면 굿을벽. 그러니까 이 고리가 있고 네모나거나 동그라면서 둥글면서 고리가 있는 벽을 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할 때 완벽 귀조라는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 벽이 연성벽이라는 거예요. 연성벽.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연성벽. 그러니까 도시 몇 개에 해당하는 값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조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진나라가 탐을 내니까 가져갔다가 보여주기만 하고 전혀 흠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이거 완벽귀조란 말에서 완벽이란 말, 퍼펙트 하다 할 때 완벽이란 말. 이거 벽이죠. 그 다음에 흙토가 돌석이 붙으면 이 풀을 벽, 풀. 그러니까 절벽의 색깔, 그 푸르스름한 색깔, 그래서 풀을 벽. 그 다음에 여기 흙토가 붙으면 바람벽, 우리가 월, 록, 우리 1인 담벽, 그걸 예. 그러니까 이게 비, 벽, 피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이는 예는 그렇게 또 뜻밖에 많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이 복벽이라는 그 단어에서 복벽. 요거는 왕정복고 그 운동, 이제 동아시아든 뭐 유럽, 서부 유럽에도 중세, 근세 때 이런 이제 반동적 그런 정치 운동이 가끔 일어나는데 어떤 임금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임금 제도를 또는 임금을 회복시키는 복벽이라고 해요. 복벽. 왕정복고라고 그랬죠. 서양의 어떤 유럽 역사에서는. 그러나 이제 동양에서는 뭐 그런 말도 쓰지만 복벽이라는 말 꽤 많이 흔히 쓰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현자는 피세한다는 말은 현자는 세상을 피한다. 세상을, 현세를. 이런 경우 왜 피하냐? 왜 세상을 피한다 그러냐? 이 사회가 질서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이러한 그다음에 기차는 이제 현자는 제일 이제 인간 인품이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지성을 갖고 이제 한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차라는 말은 그거보다 조금 단계가 조금 이제 예, 인품이라든가 덕망이라든가 역량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걸 가리키는데 이런 경우에 그 현자는 뭘 피한다 이 말은 현자는 세상을 피한다 이 말은 현자의 경우는 이제 세상이 무도해지면 숨는다 말하자면 그 현세에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인데 여기서 현자와 그 이하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등급이 조금씩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 네 등급의 사람의 어떤 그런 분류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지식인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성각의 어떤 역량을 사회에 봉사해야 할 의무, 책무 같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먹혀들 때 이제 그 자기 처신에 대한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선택하냐? 무턱대고 그냥 막 수틀린다고 숨냐? 그게 아니고 또는 뭐 무턱대고 막
뭔가를 추구하냐 그게 아니고 현자의 경우는 세상이 어지러지면 그러니까 막 세상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란해지면 숨는다. 예를 들어 뭐 백이숙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 차는 피지하고 요거는 이제 지역을 피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혼란스러운 나라, 혼란스러운 지역. 우리 현대적인 국가주의, 국가 단위에서는 별로 좀 잘 적절한 게 얘가 많지는 않지만 고대 춘추 시대나 이런 시대는 봉건 영주들의 어떤 여러 지역의 어떤 할거했던 시대는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기도 요즘도 정치적 망명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그 피지인 거죠. 자기 어떤 정치 이념이나 어떤 양심적 자유가 현저하게 훼손될 때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그 지역을 피해 가지고 달아나는 거. 이걸 우리 현대식 정치 용어로 말하는 정치적 망명 그런데 이 망명이 말하는 피지에 해당한다. 그 기차는 피색하고 요만 색을 피한다 이 말인데 요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게 피와 색이 피가 이제 동사수로고 이제 새나 지나 이것은 직접 목적으로 친다면 색 역시 만약에 직접 목적으로 친다면 어떻게 되냐면 색을 피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여자를 피한다. 옛날 수준으로. 여자를 피한다.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피한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주석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면 뭐냐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군주, 그러니까 나를 쓸 사람, 나의 주군이 될 주군인 사람의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민감하게 의도를 알아차리고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이 예모스웨이거 이렇게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식인으로서 또는 나의 어떤 자존심을 안 상하게 나를 어떤 한 사회에 정당한 그 효용성이 있어서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좀 같으면 약간 시답잖은 듯한 시큰둥한 듯한 모습 또는 내가 뭔가를 그 건의했는데 나를 뭐 요즘 젊은 사람은 개무시하든 이러면 간다는 거예요. 이 공자의 경우 그런 예가 몇 건 있었죠. 공자가 이제 노나라에서 그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응분의 음복이 말하자면 음식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어요. 이제 그게 공자 보고 공자를 연맥인 거예요. 말하자면 모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요즘 뭐 이제 명절이 되고 하니까 이게 참 이제 가족집마다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음복을 먹는다는 거는 그 조상의 음덕을 같이 누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된대요. 그 제사 참석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예모가 세했다는 말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 다른다는 건 너 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미적 그러면 저 사람은 밥통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남아있구나.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봤거든요. 옛날 사람은. 현대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피색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피색은 색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을 하기보다도 상황적으로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색이 한 상황, 색 상황, 색을 어떤 형색으로 드러난, 기색으로 드러난 상황을 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차는 피언,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건의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한, 그 말의 정당한 걸 언어로 인한 모욕, 언어로 인한 소외, 견제, 뭐 이런 걸, 그래 그걸 피한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간다. 근데 이건 결국은 정당한 근거 없이는 또 가면 또 이거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욕, 그 국가와 공동체, 국가 사회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뜻대로 그냥 가버리면.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떳떳하게 가든 오든 떳떳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게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활 현자는 피세하고 기차는 피지하고 기차는 피색하고 기차는 피언이니라. 좀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의 왈 작자의 7인의로다. 자의 가라사대 작한 자의 7인이로다. 이거는 앞뒤 맥락이 없어가지고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주석에는 작을 일어날, 보통 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일어날 기자, 일어난다는 의미니까 일으킨다, 뭐 일어난다는 의미니까 아마 몸을 일으켜서 응가한 사람은 7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은주 교체기에 이제 뭐저 응가한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또 춘추 시대가 되면서는 또 이렇게 또 사회 혼란이 일어나니까 뭐 또 약간 불우한 사람들이 이렇게 숨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7사람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 황야의 7인, 뭐 이런 7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 있게 또 우연히 일치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뜻을 이제 파악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자왈 적자의 7인 의로다, 예, 근대로 들어가겠다. 다만 이 의라고 이렇게 어기사를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해서 한 두세 구절 속에 이 공자가 그 당시 마주했던, 만났던, 마주쳤던 은자, 이, 이, 그, 이 은자라는 게 상당히 그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가 혼란해질 때 지식인들이나 저는 약간 그런 원대한 뜻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은자형이 있는데, 은둔하고 은자형. 그 서양에도 이 은자 전통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수도원 운동도 일종의 그런 운동이기도 하고. 그 재미있는 것은 저희 그 6학년 때 1학기, 6학년 1학기 국어책에 초등 국어책 페스탈로치에 대한 그 단원이 있었어요. 그 페스탈로치를 설명하면서 뭐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이제 전과에 보니까 그 페스탈로치의 저서 중에 숨은 이의 저녁 때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은자의 황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페스탈로치가 교육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놓은 약간 에세이 형식의 글인데, 은자의 황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린이용이니까 숨은 이의 저녁 때 이렇게 했는데, 숨은 이하고 은자 좀 달라요. 그죠? 비슷하긴 한데 좀 의미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긴 해요. 자, 근데 이 은자 전통이 공자 때 굉장히 말하자면 그 중국 고대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전형을 이루고 있고 정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 등장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사실상 은자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많고, 이런 은자형의, 은둔형의 지식인의 어떤 그것이 중국 문화사에서 굉장히 문화적인 미학적 경지까지 이제 승화하는데, 구런이라든가 도연명 같은 뭐 이런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은자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공자와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공자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 발꿈치가 닳도록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지금 공자가 만났더니 지금 이 14편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은 이제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뭐 나도 겪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이런 맥락입니다. 이거 시대, 그러니까 연령, 사회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아무리 그 이야기해도 은자의 의미가 맥락 안 와닿죠. 그리고 공자가 원숙하게 활동할 때는 은자들의 충고가 사실상 귀에 잘 안 와닿죠. 그러나 공자가 그런 은자들의 비아냥과 비평을 감수하면서 어쨌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 은자의 의미까지도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또 자, 그래서 공자의 일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 하나가 바로 이 은자와의 마주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로 이 수거 석문 이러니 신문이 왈 해자오, 자로이 왈 자공시로라, 왈 시이 지기 불가이 위지자여하.
자로이 성문에 숙하더니 신문이 가로되 어디로부터 자로이 가로되 공시로부터로다 가로되 이 그 가치 아닌 줄을 아로되 하는 자가. 자로이 숙어 성문, 요거는 이제 사건 상황 설명이죠. 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음이 두 가지죠. 숙으로 될 거, 수로. 숙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 잔다, 뭐 그래서 자로는 숙락을 안 했다. 자로는 약속을 묵힌 적이 없다. 이렇게 할 때 묵히다, 묵다. 숙박업소, 뭐 이렇게 여인숙, 수로 읽으면 이제 별자리, 성수, 28수 할 때는 수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묵은 거니까 성문이라는 데서 묵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상황 설명이죠. 그 다음에 신문이라는 글자 자세히 보면 여기 날 일자고 여기 진짜지요. 별진 또는 진. 그리고 신, 때라든가 의미로 읽을 때는 신으로 읽고, 별자리로 할 때는 진으로도 읽고, 천간지지도 진으로 읽죠. 그래서 임진년, 임진왜라 할 때는 진. 여기 합쳐져 가지고 글자가 새벽 신자예요. 새벽 신인 거 문자니까 새벽이라는 시점과 시간 이미지와 문이라고 하는 공간적 이미지를 결합해 가지고 신문을 하는 문지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문 형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성처를 둘러싸고 문을 성문을 달아놓고 이게 이제 그 다운타운 도심 부르고 밖에 이제 활동 무대 이렇게 됐잖아요. 또 아니면 외부에서 드나드는 이 관계를 새벽에 닭이 울면 문을 열어줬죠. 계명고도라는 맹상군의 그 에피소드도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이 관이든 뭐 성이든 아니면 그 관이든 간에 그 문을 담당하는 문지기를 신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문을 여는 걸 이제 신문이다 말하자면 그러죠. 그러니까 신문이 말했죠. 자로를 보고. 자로가 이제 성문에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물었던 거죠. 해자. 해는 이제 어찌 해자야, 어찌 해. 어찌입니까? 어느, 어디, 뭐 이런 식의 의문형의 어떤 부사가 되죠. 그러면 자는부터 뭐 이렇게 뭐뭐로부터라는 어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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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이런 거죠. 어디로부터. 그럼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냥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로가 말하기를 자공시 공시로부터. 자,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논어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어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요 표현 방식은 의미부만 전달하죠. 의미부.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공시. 공시로부터 옵니다라는 옵니다 빼버리고 공시로. 어디서부터? 공시로부터. 이렇게. 자, 자공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공에다 시를 붙여가지고 한 거는 아마 신문을 의식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자, 공시로부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문이 말하죠. 요게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더듬어 봅시다.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익숙한 문형인데 그래도 또 이런 문형을 정돈하는 의미에서 지, 기, 불가, 이, 위, 지, 자, 여. 요게 문장이죠. 그럼 요거 하고 이라고 하는 그 병렬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지와 위가 지금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G, A, B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는 계사야 계사. 계사 이제 그 링크 버브라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연결사 또는 연계사, 연결사 말하자면 this is 뭐
that is 같은 이런 걸 포괄하는 거예요. 시 자체가. 시에 대한 반대가 be라든가 you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연결하는 그런 맥락을 띌 수가 있죠. 여기서 시는 이 시라고 해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것은 이다라는 맥락입니다. 이것은 이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는 뭐뭐이다라고 다 포함. 그러면 이제 뭐뭐 자가 시는 자, 이는 뭐뭐한 자. 요 안에서 이제 그 하위 문항에서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불가함, 그것은 불가하다를 알아. 그리고 그것을 해. 그러니까 불가한 걸 알면서도 하는 그것을 하는 자. 이거는 이제 문장 전체의 어기를 결정해 주죠.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자 말이지, 이런 하는 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문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로의 수거 성문 이러니 신문이 왈 해자오 자로의 왈 자 공시로라 왈 시 지기 불가의 위지자여.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걸 보시면 공자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자의 일생에 마주친 몇몇 은자의 그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그 중국의 이제 그 통속 문학 작품들 있죠. 그 약간 그 연희체 소설이나 아니면 심지어 무협 소설 같은 이런 통속 문학 작품 속에도 요 전형이 꼭 등장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지식 같은 이런 것들을 숨기고서 일부러 떠보기도 하고 남을 이런, 또는 그 주인공에게 어떤 의지 같은 걸 시험해 보기도 하고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이런 그 캐릭터가 꼭 등장하는데, 그런 캐릭터의 어떤 전형을 이루면서 티피컬 자이 격경어위러시리 유하괴이 과공시지 문자이 왈 유심제라 격경호이여 기이왈 비제라 경경호이여 막기지야이여든 사이이이의니 심즉려 천즉계니라 자이왈 과제라 말진하느니라. 자이 경을 위해서 격하듯이니 괴를 하하고 공시의 문에 과한한 자이 이셔 가로되 유심하다 경을 격홈이여 이윽고 가로되 비하다 경경홈이여 길을 알리었거든 이에 말 따름이니 심한즉 려하고 천한즉 개홀지니라. 자의 가라사대 과하다 난 흠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주 긴장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마치 일종의 약간 꽁트를 보는 듯한 느낌, 또는 약간 단막극을 보는 듯한 느낌도 나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그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서로 말만 가지고서 상대방을 탁 찔러보고 아주 그 날카로운 대립. 재밌어요. 아주. 격은 칠격자죠. 치다. 이 글자가 좀 복잡하긴 해도 여기 이제 격이라든가 뭐 개라든가 뭐 이런 글자하고 발음이 연결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 밑에 손수가 들어갔죠. 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치다라고 하는 격이 되죠. 격. 근데 여기에 실사가 들어가면 아까 나왔듯이 매다, 얽어매다 해서 기회가 되죠. 기회. 연계되다. 여기서는 손이 들어가가지고 치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쳤어요.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이 글자가 좀 약간 눈에 익죠. 요 밑에 이제 돌석이 들어가면 경쇠라고 하는 경쇠경, 그 예를 들어 그 우리 조선의 정학에도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아주 그 옥돌 같은 거 대리석 비슷한 그런 돌을 이렇게 두껍
두께와 길이를 폭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게 소리가 나게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게 하는 악기가 있죠. 그걸 경쇠라고 하는데 치면 탱탱 하는 소리가 나는 그 경쇠가 있죠. 여기 편경 우리가 말 편경 또 편종 종으로 되어 있으면 편종 경쇠로 붙어 있으면 편경 이렇게 납작하게 펴가지고 그걸 경쇠라고 합니다. 경. 옛날에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종묘에서 쓰이는 귀중한 악기였기 때문에 종묘악을 재래악을 구성하는 중요한 악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가 들어가면 뭡니까? 귀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성자가 되죠. 경성 이렇게. 자, 한자 이렇게 처음에는 좀 막 그 오리무중인 것 같아서 자세히 보면 발음 기호가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어렵지 않은 셈입니다. 격경, 어위, 위에서 경을 쳤다. 이게 이제 일단 하나의 상황 설명이죠. 그런데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공자가 경을 쳤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이 약간 이제 그런 뭐랄까 정태적으로 물론 경 치는 게 움직임이긴 하지만 상황 시츄에이션 설명으로 그냥 하나의 딱 안정된 스테디한 그 스테이블한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지가. 근데 여기에 탁 잔잔한 이제 물결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잔잔한 연못에 그 돌멩이 던져가지고 퐁 하듯이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딱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 긴장을 말하면 안전구조를 깨뜨리는 파격이 되죠. 파격. 그 김득신이라고 김홍도 계열의 그 풍속화 유명한 이제 김득신 이 김득신의 그 풍속 그림 중에 유명한 게 파적 이런 게 있어요. 파적. 이거 우리나라 그림 정말 그 우리가 맨날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르네상스 뭐 이런 어려서부터 서양 위주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말하자면 선입관이 형성돼 가지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 같이 생각하는데 물론 위대한 모습인데 우리나라 미학이 정말 멋있어요. 하여튼 나이 들어볼수록 파적은 그 발을 짜던 남자와 이제 여자와 그다음에 고양이와 닭과 병아리와 이런 거 있는데 그게 하나로 고양이가 병아리를 몰고 가고 그 병아리를 따라가는 그 장닭과 암탉이 따라가고 암탉은 이제 병아리를 남은 병아리를 이제 다시 이렇게 모아들이고 장닭은 거기에 대해서 타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는 그 발을 짜던 걸 이제 막 발로 박 차고 그 고양이를 쫓으려고 하고 그 부인은 아낙네는 또 그 남편 뒤에서 이제 막 응원하고 이런 묘인데 고양이 병아리 물고 있는 고양이의 모든 게 초점이 딱 일시에 집중되면서 제목이 파적이죠. 고요함을 무료하고 따분하고 막 그랬던 걸 탁 깨뜨리는 거. 그 곰브리치라고 하는 미술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서양 미술사라는 게 아주 미술사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말하자면 초심자들한테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 앞부분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어요. 피카소의 수탉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잠깐 보세요. 곰브리치라고 하는 뭐 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예술사, 미술사, 뭐 문화사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겠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게 유학의 이 과학 공시지 문자를 요 삽입거죠. 여기서는 이제 하는 이 매일 하자예요. 매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지게를 이용하잖아요. 지게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그런 운반도구입니다. 지게는 뭐 보통 사람 자기 몸무게 한 몇, 몸무게보다 상당히 초과된 것도 질 수 있어요. 지게질을 하면. 근데 중국은 얘는 지금도 이 목도라 우리가 옛날 목도라 볼 때 이렇게 약간 넓적한 이 나무 판때기 이걸 하나 가지고 그 먹고 살아요. 태산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이걸로 이렇게 저 물건 같은 거 날라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상하게 이렇게 나무를 해도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이걸 하괴라고. 여기서 이 사람은 아마 노인이 이렇게 이제 지팡이에다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이제 물건 같은 거 들면서 꿰어가지고 가는. 그래서 하괴라고 해요. 괴는 삼태기 꿰자예요. 삼태기를 짊어지고 갔다. 삼태기를 이제 메고 갔다 이 말이에요. 삼태기 같은 거를 풀로 엮은 이제 이런 그걸 메고서 하괴. 괴가 삼태기 꿰자예요. 그 뭐 이렇게 10% 엮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다 뭐 연장 농사 짓는 도구라든가 뭐 도시락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끈 달아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공시지면 공시의 문 앞을 지나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공시의 문을 여기서 공시는 공자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도 자로가 공시라고 그랬고 여기서도 공시 이렇게 했으니까 요 텍스트가 그 텍스트 크리틱 상에서 어떤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에 대한 호칭으로 공시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그 텍스트적인 그 뭔가가 있어요. 공시지 문, 공시의 문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을 요 뒤에 보면 또 하조 장인이라고 또 나옵니다. 다른데 여기서는 하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공자가 일생 동안 여러 은자를 만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은자 전형, 은자라기보다 은자나 어떤 지혜로운 자 중에 이제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 노자라고 일컬어진 노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나? 유심제, 격경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심제라. 제라고 하는 건 감탄 얘기인데 이 유심의 상대가 무심이죠. 무심. 우리 무심하다는 말은 참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야, 너 참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냐. 이렇게. 근데 유심하다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우리는 유심하다 이런 말, 유정이라는 말도 쓰고 유심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입니다. 노래 중에 그 유심초라는 노래 저 듀엣도 있었죠. 남자 듀엣 아주 서정적인 리릭한 노래 많이 불렀. 유심초 뭐. 근데 그러니까 유심과 무심은 사실 상대적인데 여기서 심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아니면 의도가 숨겨져 있구나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유심제라. 격경호, 격경함이 이런 뜻입니다. 경을 치는 게 뭔가 의도가 있구나. 뭔가 어떤 뜻을 담고 있구나. 경을 치는 것이 이런 표현이죠. 자, 요건 수거로 쓰인 거예요. 수거.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를 통해 사실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 그리고 말하기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이윽고 이런 뜻은 이윽고 이 말 참 많이 써. 기라는 말을 그 고전 문어체 한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윽고 말하기를 비제. 그러니까 좀 들어봤어요. 유심하다 해놓고는 가만히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멈춰서. 그러고는 또 비제라. 아까 유심제에서 비제 그랬단 말이야. 비제. 그러면 유심보다 더 공자의 어떤 그런 심리가 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더 들어있는 거죠. 비라고 하는 원래 보통은 비루하다 이런 뜻이니까 뭔가 옛날 사람들 의도가 너무 쉽게 간파되는 게 좀 비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세지향, 부귀공명 이런 걸 막 노골적으로 밝히면 그건 비루한 거예요. 누구나 다 부귀공명을 추구하고 출세를 하고 싶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비루하다 이렇게 이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괴 이 노인도 이 사람도 공자의 그 경세 소리 속에 어떤 의도가 보이니까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비루하다 이렇게 됩니다. 경경호 이 경자도 이 앞에 요 경자 이게 경 발음 난다고 몇 번 나왔었죠. 삼수변이 붙기도 하고 실사가 붙기도 하고 뭐 또 수레차가 붙기도 하고 이게 다 발음은 경이고 뜻은 이제 맥락. 여기서 돌석이 붙어가지고 굳다
단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돌멩이 차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경경 이렇게 두 번 써가지고 의태어를 이제 또는 의성어. 그러면 이돌 경세 치는 소리가 아주 깡깡하게 들려요. 깡깡. 뭔가 땡땡 이렇게 들거든요. 부드럽게 안 치고 막 그 우리가 왜 그 뭐죠? 뭔 음악 그런 거 막 엄청 열 받아가지고 연주할 때 그 모습처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경경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평을 해요. 음악적 이제 공자의 연주에 대한 평을 지금 덧붙인 거죠. 맡기지야 자기를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그렇다면 맡기지야. 여기 야가 붙어가지고 뭔가 뉘앙스의 구분을 해주죠. 뉘앙스를 갈라주지요. 사이이의 사, 이, 사이, 이, 이, 의. 이가 세 번 나와요. 이. 근데 근데 이 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무 의 발음하는 그 이제 방언에 따라서 특징이 되게 다른데 이 전라도 남도 방언 대부분 의에 가깝게 발음하죠. 나의 이렇게 근데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는 에에 가깝게 발음해요. 나의 나의. 근데 이 경상도 남도 쪽에서는 어이에 또 가깝게 발음합니다. 나의 나의 처음 들어보면 되게 어색한데 경상도 저 밀양 청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예배 없이 의 발음할 때 의 이렇게 발음합니다. 딱 들어보면 이 사람 경상남도 사람이구나. 나의. 그러니까 그 이 전라남도 쪽은 의를 이렇게 나의. 경상남도는 나의. 서울 쪽은 서울 경기 쪽 나의 뭐 이렇게. 뭐 웃자고 한 소리였어요. 근데 요거는 다 이렇게 이에 가깝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은 글자인데 말열이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산은 앞에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에 그 현대 백화체식으로 말하면 지우시라고 하면 취시 또는 편 뭐 이렇게 변 이럴 때 발음 변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써요. 그러면 뭐뭐 하면 그것의 결과로 바로 기대되는 어떤 것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이나 또는 상황성 속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어떤 결과를 이해할 때 이사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 사자니까 이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어적 표현 양식이 현대 국어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남아있었죠. 근래까지 남아있었죠. 최근까지. 그러니까 국민교육원장이 이렇게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의도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제 뭐 뭔가 이게 보관이 있고 막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그 한 정치사의 어떤 그런 그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에 상을 띄고 태어났다.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고 이 사가 바로 그런 뉘앙스를 갖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하다 맡기지야 하면 그냥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만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는 그만두다. 그만둘 있죠. 끝. 그리고 끝. 그만두고 그러면 끝이다. 그래서 그만둘 뿐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 번역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만둘 뿐이다. 근데 의는 이제 말한 사람의 그 주관성이 들어가 있죠. 접속법이나 가정법처럼.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요거는 심즉계, 심즉려, 천즉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그 주석에 의하면 위풍, 포유, 고엽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그 19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인용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논리학에서 형식 논리학에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은 오류에 범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고전이라든가 그 이전에 어떤 그 확립된 이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좋은 논증 방법은 아니죠.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 방법이죠.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서는 그 교육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제 언어 전달이 굉장히 제약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게 아주 흔한 방법이 있어요. 그 성서에도 그 신약 성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 구약 성서를 막 여기저기 끄집어 가지고 뭐 앞뒤 맥락도 없이 이제 인용하는데, 여기는 보면 그래도 뭐 맥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시경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곡풍 중에 여기서 심적 깊으면 려는 거들려 걷어 옷을 걷는 걸 여기서는 려라고 해서, 원래는 사납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는 힘쓰다 사납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옷을 걷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밑에 개는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기를 개양한다 그러죠. 개양. 걸다. 개시. 개시. 개양. 그러면 깊으면 려하고 얕으면 개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물이 깊으면, 물을 건널 때 물이 깊으면 옷을 많이 걷어 올리고, 이제 그 얕으면 발 있는데 뭐 발꿈 뭐야 종아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옷을 걷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근데 걷는 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고 걔는 살짝 걷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려의 그러면 위치를 어디까지 잡냐? 그래서 뭐 몇 가지, 하나는 띠를 맨 데까지라는 설도 있고, 뭐 아래 하나는 또 아랫도를 완전히 싹 벗어버리고 위도만 입고 간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인데 그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한다 이런 의미로, 어차피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그 사회의 변동, 변천, 사회 변화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 이미 중에 하나가 시류, 물의 흐름이죠. 물의 흐름. 그러니까 중국은 장강이나 황하, 특히 황하가 도도하게 흐르는 탕류가 많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혼탁할 수밖에 없다고 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결국은 이 흐르는 물을 건너가는 건데, 이때 물의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대처하거나 무겁게 대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해라. 괜히 네 하나의 표준과 표대를 가지고서 네 표준에다 사회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회 흐름에 너를 맞춰가라. 지금 그에 대한 충고죠. 네, 나도 해봤는데 그 그냥 몸만 고달프더라. 결국 실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선생님이 공자가 말하는 과제라, 과하다. 이 과는 과단성이 있다. 아주 정말 참 사람이 그 상투적인 쓰는 말 아싸리하다 이 말은 일본말로 일본스럽게 아싸리하다 이 말인데, 과단성이 있다. 너무 말하자면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딱 싹둑 잘라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말진아니가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기서 말은 끝말자가 아니고 없을 무자로 봤어요. 없을 무. 가끔 말이 무의 의미를 쓰기도 해요. 나무 꼭대기까지 가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무라고. 나는 어려울 나누죠. 어렵다. 그러면 이 맥락은 뭐냐면, 그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없다. 만약에 싹둑 잊어버릴 수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뭐가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자의 맥락은 그렇게만 한다면 어렵게 없겠다. 그렇게 과단성 있게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뭐가 어렵겠냐 사는 게, 지금 그 이야기죠. 여기서도 공자의 자세가 나오죠. 그래 그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만 한다면 뭐가 어렵겠어. 나도 뭐 그렇게 살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겠냐 사람이. 자의 격경의 위러시니 유하괴이 과 공시지 문자의 왈 유심제라 격경호여 기이왈 비제라 경경호여 막기지하여든 사이이의니 심즉려호 천즉견이라 자의왈 과제라 발진하느니라. 자장이 왈 서운 고종이 양암 3년을 불언이라 하니 하위했고, 자의왈 하필 고종일이요 고지인이 개연하니 군홍 컷이든 백관이 총기하여 이 청어 총재 3년 하니라. 자, 자장이 물었어요. 자장이 가로되 서예 니로되 고종이 양암에 3년을 얹지 아니타 하니 어찌 이름이니 있고, 자의 가라사대 어찌 반드시 고종뿐이리요 옛 사람이 다 그러하니
군이 훈컷이든 백관이 기를 청하여서 총재에게 청함을 3년을 하니라. 그 자장이 물었죠. 서경에, 그러니까 상서, 원래 서경을 옛날에 상서라고 그래요. 상서의 상은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오래되었다. 우리가 상무, 청고 이런 말 써요. 상무, 청고. 이 말은 상무, 청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겨울 다가기 전에 이제 봄이 왔고 이러니까 내가 좀 아직 약간 개강하려면 한 달 가량 남아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의미 있는 일 뭔가 해보자. 좋아 그래. 동서양의 이 고금의 명절을 한번 탐독하자. 자, 그래서 호메로스의 이제 일리아스 한번 읽어보자. 일리아스 읽었어요. 그럼 일리아스 읽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이제 막 그 트로이하고 히랍 그 연맹 동맹 사이에 이제 전쟁을 쭉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늘이 짜놓은 그 운명의 어떤 그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영웅 아킬레우스, 헥토르 같은 막 영웅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호메로스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구나. 이게 상무청구라. 천년의 옛 위로 천년을 못한다. 천년 전의 사람을. 호메로스와 나가 그렇게 사귄다.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상은 그래서 오래되었다. 옛 이런 의미. 그 선은 그 영어로는 도큐멘트 이렇게 번역해요. 도큐멘트. 그러니까 자료들 이런 뜻이에요. 자료들. 그리고 옛 자료 서. 그래서 논어나 맹자에는 서경 이렇게 안 하고 서라고만 나와요. 상서란 말도 안 써요. 서 또는 시. 근데 한대 들어오면서 경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서경, 시경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지금까지 전해지지만 원래는 그냥 상서, 모시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그보다 더 전에는 논어나 맹자에는 그냥 서, 그냥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에 온 서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고정 은혜 고정이 은나라 고정 양암 3년. 이 양은 뭐 성실할 양, 뭐 참될 양, 믿을 양 이런 뜻이고 이게 이게 음자죠. 그늘 근데 여기서는 암으로 읽었어요. 암. 요거는 이제 여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막. 또는 어둡다. 그럴 때는 암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양암 그림이 뭐냐면 그 특히 천자가 왕이 그 부모 상을 당해가지고 상을 입는 거를 양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도 계층과 계급이 있죠. 언어도. 그래서 이제 특정한 계층과 계급이 사용하는 언어가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시대 여러분 나중에 혼불이라는 소설 한번 보세요. 혼불. 그 최명희 혼불. 아마 이 혼합을 하는 사람들은 혼불은 꼭 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사적인, 문화인류학적인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라북도 저 지역이 이제 가상의 그 공간이 무대가, 그 소설 무대가 전라북도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그 모델이 되는 집안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홈플에서 다뤄주고 있는 요 무대가 전라북도인데 어쨌든 전라 호남 지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홈플을 꼭 한번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조선시 전통 사회가 반촌이라고 하는 그 주류 집단 성씨 집단의 그 마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얹혀 사는 생계를 의탁해 사는 민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럼 반촌과 민촌 사이에는 어휘가 굉장히 차별적인 어휘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도 그 게르만어계의 어휘는 이제 아주 그 생활어 중에 아주 원시적 생활어 중에 게르만어계의 어휘는 생활어고 불어에서 이식된 그 어휘의 경우에는 고급어가 돼요. 그 궁정어, 고급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 양암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상해보다 주로 천자의 상해 양암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주자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요 암자를 요걸 음을 전주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 어두울 암자예요. 발음이 음이 들어갔죠. 이거는 어두울 암자. 문 안에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문에 가려져 있어요. 양암 3년이다. 그럼 3년 동안 천자가 상을 입고 있다. 그럼 3년 상은 부모상이죠. 근데 3년 동안 부모상을 입으면서 말을 안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왜 3년 동안 말 안 했습니까? 3년 동안 말 안 하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정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죠. 근데 이 자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문학이 그런 측에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연구를 많이 해. 공자의 제자 가운데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고 발전했던 그런 친구, 그 자장, 아니 친구, 그런 사람이죠. 그랬더니 자왈, 하필 고정일이요. 하필 고정일. 그러면 하필이라는 말은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나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고정에게만 한정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필 고정만 그렇겠는가? 고정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인이 개연 옛날 사람은 다 그랬다. 다 3년 동안 말 안 했다. 그리고 다 3년 동안 자기의 부모상을 치를 동안에는 공식적인 일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 설명을 어떻게 썼냐면 군홍 여기서 홍은 임금이 죽은 걸 홍이라고 해요. 요 글자가 들어가고 저기 글자가 좀 복잡한데 네, 이렇게 들어가고 요 밑에 죽을 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 꽤 많아요. 뭐 스키와 맹이라고 기와 짱을 쓸 때도 이렇게 쓰고 하여튼 몇 가지 이렇게 쓰고 군몽자도 이렇게 쓰죠. 군몽자. 저녁 습자 들어가고 군몽자. 여기서 흥 그럼 여기는 임금이 죽은 걸 흥이라고 해요. 근데 임금이 죽으면 백관이 총기하야 백관은 실제 실무를 담당한 여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백관 문무백관 뭐 만조백관 뭐 이런 식으로 백관을 백이라고 하는 글자 숫자는 어떤 것을 총칭할 때 쓰는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백관이 총기에서 총은 모으다 이런 뜻이죠. 모으다. 기는 여기서 기는 나를 모은다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백관이 저마다 자기의 직분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분을 다 이렇게 총섭한다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서 자기 직책을 가다듬어서 정돈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서 청어 총재 3년. 이 총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상을 총재라고 했어요. 재상. 원래 태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재는 원래는 그 요리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리사.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요리하는 총재. 그래서 총재를 이제 재상을 총재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걸 그에게 말을 들었다, 명령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임금을 대행하는 총재가 임금을 대행하고 그걸 그 임금이 3년 살 동안에 총재가 대행하고 그것을 백관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자, 얼른 하나만 더 할게요. 자장이 왈 서운 고종이 양암 3년을 보려니라 하니 합의가 있고 자왈 하필 고종일이요 고지인이 개연하니 군훈 컷이든 백관이 총기하야 이 청어 총재 3년 하니라. 자, 이거는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할게요. 자왈 상이 호래즉 민 이사야이니라. 상이 얘를 좋아한다. 이거죠. 윗사람이 얘를 좋아한다. 즉, 조건이죠. 민 이사야. 백성은 쉽게 부린다. 부림이 쉽다. 쉽다를 써서 풀어대기. 부리기 쉽다. 시간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자이 가라사대 자왈 상이 호래즉 민 이사야입니다. 여기서 이는 쉽다라는 의미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로이 문군자인데 자왈 수기이경이니라. 왈 여사이 이호이까? 왈 수기이 아닌이니라. 왈 여사이 이호이까? 왈 수기이 안 백성이니. 수기이 안 백성은 요순도 기유 병저이시니라. 자로이 건자를 묻자는데 자이 가라사대 길을 수호대 경으로서 할지니라.
가로대 이렇다 탈따람이니까 가라사대 길을 수하야 서 인을 안 할지니라. 가로대 이렇다 탈따람이니까 가라사대 길을 수하야 서 백성을 안 올지니 길을 수하야 서 백성을 안 오면 요순도 그 오히려 병하시니라. 자로 문 군자, 자로가 군자를 문 앞에도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죠. 군자는 어떤 걸 합니까? 수기이경, 경을 써서 경건한 태도로 자기를 수양해라. 이게 군자다. 군자는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로가 물었죠. 여사, 이와 같이 하다. 이 말이 여가 뭐 같이 하다, 뭐뭐처럼 하다 이런 뜻이요. 이렇게 하다. 그리고 끝이냐, 여사이. 호는 음은 어기사죠. 이렇게 하고서 끝입니까? 그만입니까? 그랬더니 수기경 한 다음에 수기이 아닙니까? 아니네라 백성을 편안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인을 편안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러고 맙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라. 인과 백성의 범위가 이제 더 넓어진 거죠. 인은 실질적으로 보르조아 같은 직접적인 관할에 있는 백성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진 거죠. 그야말로 백성, 백의 패밀리, 백의 성이니까 온갖 패밀리들을 다 편안하게 해라. 현대와 중세 이후로 백성 그러면 일반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공자 때나 그 이전의 백성은 실제로 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클랜, 리니지 이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생산 맹이라고 맹.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맹. 그럼 성은 이제 그야말로 리니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편안하게 한다. 범위가 엄청 확대된 거죠. 그러면 됩니까?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 수기인하고 그다음에 수기안 백성 하는데 이 수기안 백성까지 나아가는 거는 요순도 기는 역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지시의 의미와 동시에 약간의 추측이나 제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긴장을 가져오는 지시어가 되고 유는 오히려 이런 뜻, 오히려 병조 지어죠. 그러면 병지어 그것을 병으로 여겼다. 그것을 병으로 여겼다. 자, 이게 그 병으로 그러니까 병 자체가 여기서는 동사 수로라는 거예요. 병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게 병이 더 이상 동사적 의미를 안 가지고 명사적 의미만 갖기 때문에 병으로 병을 병으로 뭐 이렇게 됐지만 한자어에서 병은 요 자체가 동사 수로적 그 용법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여기다. 그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병으로 여기다라고 부사화 처리하는데 한문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로 취할 수 있는 동사처럼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병으로 여겼다. 병폐로 삼았다. 병폐 고통 괴로워했다. 문제시했다. 자로의 문군자한테 자왈 수기경이니라. 왈 여사의 이호일까? 왈 수기 안인입니다. 왈 여사의 이호일까? 왈 수기 안백성이니 수기 안백성 요순도 기유병저시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